대한민국 군대를 근본부터 흔들었던 군부의 비밀사조직 하나회는 1960년대 중반부터 비밀리에 세력을 확장해왔고 11.6 이후에는 전두환과 함께 12.12를 일으키며 군부의 권력의 핵심이 되었다. 그들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보안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군의 요직이라 할 만한 자리들을 거치며 살아왔고, 또한 전역 후에도 정부의 고위공직, 국회의원 등의 자리를 거치기도 했다. 그야말로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 10년의 세월은 그들의 전성시대였다. 하나회가 군의 요직들을 차지하며 살아오던 1980년대, 당시 정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김영삼은 가택연금, 강제정계 은퇴 등의 험난한 정치 활동을 해오다 1990년 3당 합당을 한 뒤 제14대 대선에서 당선되어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취임 이틀 뒤 고위공직자들에게 재산을 공개하라며 자신의 재산을 먼저 공개하더니 며칠 뒤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축사에 담게 된다. 그의 축사를 요약해보면 올바른 길을 걸어온 대다수의 군인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영예가 상처를 입었던 불행한 시절이 있었다는 말과 함께 이 잘못된 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김영삼의 그러한 말들은 군부의 요직들을 독차지하고 있던 하나회 숙청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열하루째인 3월 8일 아침 7시 30분경 김영삼은 문민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인 권영해와 조찬을 하던 도중 대뜸 군 장성들은 언제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권영해는 대통령이 통수권을 행사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말했고,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김영삼은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바로 교체해야겠다는 말을 전했다. 권영해는 당장 육군참모총장을 교체하면 대규모 후속 연쇄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말을 전하며 정기 인사 때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해보았지만 김영삼은 단호하게 육참총장과 기무사령관에 대한 해임을 지시했다. 그로부터 4시간이 지난 11시경 차기 합참의장이 될 거라 믿고 있던 당시 육군참모총장 김진영과 기무사령관이었던 서완수는 권영해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고, 그들의 후임으로는 비하나회 출신이 임명되었다. 김영삼은 불과 4시간 만에 하나회였던 육참총장과 기무사령관을 교체해버렸다. 그렇게 하나회 숙청에 서막을 알린 이때 하나회 청산이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김영삼이 육참총장과 기무사령관을 교체한 지 3주 정도가 지났을까, 하나회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명단 살포 사건이 발생했다. 1993년 4월 2일 아침, 서울 동빙고동의 군인 아파트. 출근길의 장교들은 우편함과 승용차 윈도우 브러쉬에 꽂혀진 의문의 유인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유인물에는 놀랍게도 당시 현역 중장급인 육사 20기부터 중령급인 36기까지 하나회 140여 명의 명단이 담겨 있었고, 그렇게 살포된 유인물은 빠른 시간에 육군 본부를 비롯해 전 후방 부대에까지 퍼지게 되었다. 이 명단에 오른 군인들은 대부분 장군 1차 진급자들로 국방부, 합참, 육본 등의 핵심 보직이나 사단, 군단장들의 보직을 맡고 있는 인물들이었으며, 또한 영관급 장교의 경우도 청와대와 수방사, 기무사 등의 핵심 부대를 비롯해 주요 정책 분야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며칠 뒤 이 사건은 비하나회 백승도라는 인물이 자신의 단독 행동이라며 자수했고, 한 달여간의 수사 끝에 결과를 발표한 군 당국은 명단에 이름이 오른 142명 중 105명이 실제 하나회 회원이라 밝혔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언론에 전해지자 그간 하나회 회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던 군인들은 분노했고, 사회적으로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렇게 하나회 명단이 살포됐었던 4월 2일, 이때가 적기라고 판단한 김영삼은 기무사와 함께 실세 3사라 불리는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자리에 있던 하나회 멤버 안병호, 김형선을 해임시켰고 후임으로는 역시 비하나회 출신을 임명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던 김영삼은 일주일 뒤인 4월 8일 제1군, 제2군, 제3군 사령관 자리에 있던 하나회 멤버들을 비하나회 인물들로 교체했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4월 15일에는 하나회 출신 군단장, 사단장급 인사들까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4월 한 달 동안 김영삼은 비밀작전과도 같이 기습적으로 하나회를 숙청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박관용의 말에 따르면 하나회 출신 대장 7명을 포함해 장성 19명을 해임시키던 여기까지가 김영삼의 최초 의도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회 수뇌부들만 날렸고 일부 장성들과 영관급 이하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난 7월 초반 남은 하나회 멤버들마저 강제 전역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배경은 이러했다. 7월 9일 합참 간부들이 모인 한 회식 자리에서 남은 하나회 멤버였던 당시 합참작전부장 이충석이 이러한 말을 하며 김영삼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고 술병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전해들은 김영삼과 비하나회로 구성된 군 수뇌부는 군 통수권자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일부러 건드리지 않았던 나머지 하나회 출신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까지 모두 숙청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다. 사건을 일으킨 이충석은 보직 해임과 동시에 강제 전역되었고 주요 장성들 역시 강제 전역당했으며 하나회 출신 영관, 위관급 장교들도 대부분 예편 또는 좌천되었다. 이후 하나회는 단계적으로 제거되어 과거의 위세와 권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으며 그 세력들도 군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회는 청산되었고 김영삼은 이러한 하나회 청산과 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실명제 등의 시행으로 임기 초반 지지율이 80%까지 올랐으나 정권 후반기 문민정부의 소통령이라 불린 차남 김현철의 비리와 임기 후반 찾아온 IMF 외환 위기로 인해 그에 대한 지지율은 8%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여전히 김영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